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을 진행하는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여름 되면 더 괴로운 병이 있습니다. 근데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자랑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말 못해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항문질환인데요. 항문질환에서도 여름이 되면 굉장히 가렵고 염증 때문에 힘든 고통스러운 치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치질 한 분야만, 대장항문질환 한 분야만 집중 연구하고 다뤄온 이두한 박사 만나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장항문과 전문의 예. 이두한입니다. 예. 그 치질 환자가 많이 늘어나요. 작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63명이나 63만 명이나 네. 치질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네. 이 치질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 생활에서는 운동량이 부족하고 또 이제 변비도 생기고 오래 또 앉아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혈류가 차단되고 그래서 많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옛날 같으면 이제 부끄러워서 또는 뭐 당장 뭐 죽을 병 아니니까 병원을 안 찾던 사람들이 또 병원을 많이 가게 돼서 진료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좀 뻔뻔해졌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 하나의 부끄러움보다는 병으로 인식하니까 이건 치료해야 될 병,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놔두지 않고 치료해야 된다는 건 그런 자각이 많이 생겼군요. 그렇죠.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하신 예. 결과라고 그렇죠. 보여지네요. 저는 항상 그 네. 창피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 네. 얘기를 하죠. 네. 박사님은 그 여러 과가 있는데 네. 외과 중에서도 다루시는 거가 많은데 네. 대장항문 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동기가? 제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보니까 그 대장 항문 쪽 질환은 사람들이 자꾸 부끄러워서 병원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항문이 망가진 사람도 많고, 또 대학병원에서는 항문병 환자들을 약간 서자 취급한다 그럴까, 주 분야가 아닌. 그리고 환자들은 고생대로 고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항문 질환을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하면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대장 항문 분야만 이제 집중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항문 질환에는 사실 치액이 대표된다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꼽히긴 하지만 예. 다른 질환도 있죠. 이제 항문 질환은 이제 대표적인 게 치액이고, 그다음에 치루, 또 치열, 그다음에 뭐 직장 탈출 또는 변실금, 항문 소양증 굉장히 많죠. 다 통틀어서 그냥 통칭해서 치질, 항문에 생기는 질환. 이제 그렇게 부르죠. 통틀어서 치질로 그렇죠. 일반인한테는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여름 되면 네. 그 치질이 있는 사람은 여름이 되면 그 치질 때문에 네.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더 가렵고 더 그렇죠. 쓰리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여름 되면 항문에 더우니까 땀이 나잖아요.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땀이 나고 축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치질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서 분비물 나오고, 또는 치루 같은 게 이제 분비물 나오고 하면 그게 자극이 돼서 이제 균이 자라고, 그런 게 항문이 가렵고 쓰라리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금방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치질에는 예. 전체 여러 질환을 이제 항문 질환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치질에는 치핵, 치루, 치열 뭐 등등이 있는데 예. 이거 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른 질환이죠. 다 다른 질환. 예. 안질이라고 네. 한 가지 병이 아니잖아요. 야, 거기 결막염, 무슨 뭐 염증 다 그럼 있듯이. 똑같이.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치질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치핵입니다. 치핵. 그거는 그 항문에 있는 혈관하고 이제 살 조직하고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치핵이고요. 치루는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구멍이 맞장나면서 이제 고름이 계속 배출이 되죠. 항문 쪽에서 구멍이 뚫려요? 그렇죠. 그 시작은 항문 안에 균이 들어가서 곪는 게 그게 항문 주의 농양인데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제 맞뚫리게 되는 거죠. 그게 치루. 그다음에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거. 변이 딱딱하게 보면 항문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 찢어지니까 아프고 피나고. 요게 이제 3대 항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변비 환자들은 그 변이 딱딱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되게. 예, 예. 그럼 변비 환자들은 치열을 더 많이 경험하겠어요? 그래 아무래도 많죠. 예. 찢어지는 경우가 확률이 더 네. 높죠. 그러면 치질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깁니까? 고무풍선 자꾸 불었다 놨다 하면은 늘어나잖아요. 고무풍선이 새풍선보다 쭈글쭈글하니 커지잖아요. 이 항문에 있는 혈관과 이제 결합 조직도 변 볼 때마다 거기 피가 쏠려요. 팽팽해져요. 네. 팽팽해졌다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수십 년 쓰게 되면 이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을 자꾸 보고 오래 볼수록, 그러니까 항문을 오래 쓸수록 거기는 커질 수 있는 거죠. 고무풍선도 자꾸 오래 불면 더 네.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이제 늘어난 게 치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꾸 불었다 놨다 너무 세게 하고 자주 하고 하는 거는 배변 습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이 얇은 풍선하고 두꺼운 풍선이 있다면 어느 풍선이 잘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얇은 풍선이 잘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건 유전적인 어떤 형질도 있죠. 조직이 약하면 같은 힘을 줘도 더 크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쉽게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형질도 얼마간에 있습니다. 그 치액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요. 두 종류가 보통 이제 암치질, 수치질, 암놈, 그렇죠. 순놈 그렇죠.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네. 내치액, 외치액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항문 구조를 보면 그 피부하고 장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항문에서 한 2.5cm 안쪽에. 그 항문 안쪽 2.5cm까지는 사실은 피부예요. 피부가 연장돼 들어가고, 그 안쪽은 이제 직장이죠. 점막으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치상선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쪽에 생긴 거는 내치액, 흔히 암치질. 그거 바깥쪽에 생기는 건 외치액, 수치질 하는 거죠. 그 치상선이라는 그 의미는 감각의 의미가 있어요. 감각, 그 치상선 안쪽은 직장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치상선 바깥쪽은 피부니까 감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외치액은 아파요. 뭐 째거나 꼬집거나 하면 아파요. 내치액은 그냥 뭐 이렇게 묶거나 뭐 지져도 별로 안 아파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치질을 일반 암처럼 네. 뭐 1기, 2기, 3기, 4기 보통 그렇게 나누나요? 그렇죠. 치질도? 1도, 2도, 3도, 4도 하는데. 1도, 2도, 3도, 4도로. 예. 1도는 항문 안에서만 이렇게 커져갖고 가끔 출혈을 일으키는 정도? 그런 정도가 이제 1도고, 2도는 힘을 빡 주면 항문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다가 힘 빼면 다시 쏙 들어가는 거. 그건 2도. 이제 3도는 이제 이렇게 쭉 힘 주면 빠져나왔다가 힘 빼도 안 들어가고 가면 그냥 밖에 있어요. 손으로 이제 밀어 넣어줘야 들어가는 거. 이제 4도는 힘을 안 줘도 그냥 아예 그냥 밖으로 수시로 빠져나오고, 아니면 또 밀어 넣어도 또 금방 빠져나오는 거. 이건 4도. 거의 말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약물이나 시술로 가능한 단계는 2도까지입니까? 그렇죠. 2도까지.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2도라 하더라도 그런 약물이나 이런 치료, 보통 간단한 치료로 계속 치료가 안 되고 증상이 반복되면 격도 수술해야 돼요. 계속 뭘 해도 자꾸 출혈이 되고 또는 자꾸 막 부어오르고 수시로 그러면. 2도라고 해도. 그렇죠. 초기, 2도면 초기인데 사실은. 비교적 초기. 비교적 초기인데 2도라고 해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있죠. 그런 경우 흔치는 않지만 가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렇죠. 정도는. 그렇죠. 예. 치질이 있으면 그 치열하고 치루하고 예. 다 증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네, 다르죠. 예. 치액의 증상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치액은 조직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혈관하고 네. 같이 조직이 늘어나서 커지니까 당연히 밖으로 빠져나와요. 탈항이라고 그러죠. 변 볼 때 힘주면 밖으로 빠져나오고 들어나오고. 물론 적을 때는 안에만 있지만 커지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혈관이 늘어난 거니까 변이 나오면서 혈관 터트리면 피가 나고. 그래서 탈항과 그 출혈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치핵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면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버려요. 물처럼 흘러야 될 피가 굳으니까 막힐 거 아니에요, 혈관이. 그러면 피가 안 통하니까 막 붓고 아프고, 심하면 막 꽃처럼 막 완전히 다 뒤집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치핵 증상이고, 치루 증상은 이제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그 항문 옆에 여드름 같이 생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걸 계속 고름이 나와요. 피 고름 나오고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그 팬티만 조금 이제 고름 묻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10년 이상 놔두면 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이게 치루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치열은 이제 찢어진 거. 찢어진 거는 이제 변이 딱딱하면서 찢어진 건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뭐 떡국처럼 똑같은 변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살다 보면 뭐 설사도 있고 딱딱할 때도 있다 보니까 찢어지는 건 흔히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변 힘들게 보면 아프고 피나는데, 그러다 며칠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럼 끝나요. 그건 급성치예요. 근데 이제 찢어진 상처를 계속 다음날 또 찢어놓고 다음날 또 쭉 변이 딱딱해서 찢어놓으면 이게 낫질 않고 만성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안 나요. 치루가 오래되면 암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치핵이나 치열 때문에 암이 올까봐, 예. 항문암이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치질이 오래되면 암 생긴 거 아니냐, 네. 이제 걱정하시는데, 사실 치핵하고 암은 상관없어요. 근데 증상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출혈. 그래서 치핵이 있어가지고 피를 계속 평상시에 이제 가끔 나던 분이 진짜 암이 걸려가지고 암 때문에 피가 나는데도 나는 원래 치질이 있으니까 피가 안 나오고 그냥 병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갖고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되게 이제 대장암이 있으면,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있어서 장내 출혈이 있어서 예. 그 출혈을 하게, 항문 출혈을 하게 된 경우는 선지처럼 예. 선홍빛 피가 아니고 선지처럼 예, 검붉게 어두운 색, 예. 죽은 피로 이제 출혈을 해서 예. 그걸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치질로 인한 출혈하고 장내 출혈에 네. 의한 그거하고 네. 다르다. 예.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그런데 항문암으로 인해서 생긴 출혈은 예. 구분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또 항문에서 아주 가까운 직장 출혈도 역시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두운 색하고 밝은 색 잘 구분 못 해요.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제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일반인들 보면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못 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 박사님은 뭐 외과 칼잡이 아닙니까? 그렇죠. 칼잡이인데 그 초기 환자들한테도 칼로 이렇게 아주 치료법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진 않죠. 작을 때 치핵이라고 해서 다 뭐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작을 때는 대증 치료, 증상 치료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피가 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좌욕을 한다든지, 또는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서 변을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게 해서 덜 건드리면 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좌약이나 해서 윤활작용 또는 소염작용을 이렇게 해서 피가 멈추게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피가 멈추면 또 당분간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 증상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커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자꾸 불편함이 자주 되면 이제 뭐 묶는 결찰요법이라든지 경화요법 또는 뭐 소작술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거든요. 이제 간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치율은 많이 떨어져요. 그 재발률도 뭐 거의 나중에 다시 증상 나타나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커지면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만. 완치율과 재발률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추상 구체적으로 한 뭐 70%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치핵 수술을 수술로 하면 거의 뭐 100명에 반 명도 안 돼요, 재발률이. 그러니까 100명의 반면 99.5%는 5%는 정도가 완치된다는, 재발 안 그렇죠. 한다.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술을 하게 되면 네. 증상은 일단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나아지는데 그게 나머지 있는 부분이 또 조금 커져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결국 증상이 나타나게 같은 증상. 되죠. 금방 말씀하신 게 시술이라고 하셨는데, 시술이라는 게 뭐 소작술이라는 게 전기 소작술, 전기로 지지는 거, 전기나 적외선으로 적외선으로 지지는 거. 응고시키는 그다음에 거죠. 결찰술은 묶는 고무줄로 묶는 동여서 거죠. 매가지고 예. 자연 탈락되게 하는 예. 방법.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 말씀하신 거. 그 그렇죠. 외에 또 다른 시술이 있습니까? 옛날엔 냉동요법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얼려서? 예, 그렇죠. 얼려서 거기 떨어뜨리는 다 방법. 조직을 이제 어떤 필요 없는 조직을 이제 손상을 줘서 네. 없애는 방법이에요. 얼리든 네. 지지든 묶든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얼리는 걸 항문 다 얼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묶는 것도 뭐 항문 다 묶을 수도 없고. 네. 응고시키는 거 항문 다 했다가 네. 다 화상 입죠.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네. 할 수 있는 음. 범위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치액은
통증이 와요. 뭐 묵든 지지든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감각이 예민해서. 근데 외측은 해당이 안 되고 내측 부분은 감각이 둔해서 그런 식으로 마취 안 하고 묵고 뭐 이렇게 또 덜 아프죠. 그래서 이제 내측은 그런 게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죠. 수술하는 방법은 뭐 다 똑같은가요? 아니, 틀리죠. 치액 수술 방법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절개도 이제 밖에 하는 거, 안에 하는 거, 절개 이제 가로로 절개하는 거, 세로로 절개하는 거, 또 뭐 한 군데나 두 군데 해서 전체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있고 또 PPH라고 그래서 또 그냥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 아주 많거든요. 그 방법이 많다는 얘기는 어느 한 가지 방법, 우월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은 이런 경우에 낫고, 어떤 수술 방법은 이제 이런 치질에 낫고, 어떤 수술 방법은 저런 치질에 낫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봐서 아, 이런 경우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죠. 어느 한 방법이 다 좋다면 증상에 따라서 나타난 병변, 그렇죠. 병의 네. 모양, 모양, 그 치질의 위치, 모양, 치액의 크기. 모양, 크기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적당한 네. 방법을 쓰는 가로, 세로 뭐 그렇죠. 네. 두 개 섞을 것이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을 그걸 쓰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딱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수술한다면 의사하기 참 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할지 이걸 잘 취사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술 포인트죠. 그럼 수술하고 나면 네. 수술하고 나면 그 거의 뭐 99.5% 완치된다고 네. 그리고 완치된다는 얘기는 다시 재발할 위험이 그렇죠. 없다는 예. 거. 없다고 그래. 평생 재발할 위험이 없는 그렇죠. 거죠. 예. 평생 재발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 특별히 관리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 조심해야 될 거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판단들이. 이제 항문 수술 후에 이제 그 낫는 과정이 네. 이제 보통 일반 다른 얼굴이나 이제 다른 부분의 수술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수술한 곳으로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한 상처에 변이 묻겠죠. 만약에 얼굴 이렇게 수술 소독해서 잘 놓은 데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변 발라서 문질러대고 비벼대면 아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항문은 그런 곳이거든. 그래서 낫는 과정 중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또는 변을 막 무리하게 보면 변이 나면서 상처를 막 건드리니까 한두 번은 막 뜯어진다든지 또는 혈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항문 쪽에는. 혈관 건드려서 피가 이제 뭐 대부분 조금은 나는 건 다 있고 뭐 그런 건 다 멈추는데 가끔 큰 혈관이 터지면 많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다른 수술하고 이제 얼굴이나 이런 수술하고 다른 거죠. 얼굴이야 뭐 수술하면 소독해서 가재 떡 붙여 놓으니까 병균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균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한번 힘줘본 변 비서 힘줘본 다든지 이러면 낫는 과정 중에서 문제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안 생기도록 이제 음식 조절이나 필요하면 뭐 약 같은 거 써서라도 변을 원활하게 이제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물론 좌욕하고 이렇게 청결하는 거는 당연히 뭐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리 청결을 하고 좌욕 잘해도 거기 무균 상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아무리 잘해도 이제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그 튼튼하게 웬만한 균 정도는 물리치도록 그렇죠. 자연이 물리치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네. 많은 변이 얼굴 같은 상처 나면 100% 염증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염증 생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뭐 수백 명에 한 명 정도? 굉장히 그만큼 그 감염에 강한 거죠. 감염이 강하고 자연 치유력도 그렇죠. 좋다는 네,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좌욕이라는 거는 일반 세대야라든가 거기에 온수를 넣어서 예.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지낸다든가 그런 거 말고 예. 일반 대중목욕탕에서 하면 반신욕 하는 걸로 충분합니까? 반신욕 하는 것 온탕에 앉아서 반신욕 또 하는 거. 반신욕 하는 것도 좌욕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좌욕기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특히 여행 갔을 때 그 좌욕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욕조 물 받아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반신욕하면 대신 쪼그리고 앉았어요. 서프다가 앉았으면 뭐 효과 없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좌욕하게. 아, 좌욕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의자 앉듯이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예.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군요. 그래야 이게 저기가
그 물이 그 벌려지고 항문에 이렇게 닿죠. 쪽 털푸덕 앉아 있으면 거기 물이 잘 순환이 안 되고. 항문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보통 자역 시간은 한 몇 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 5분, 10분 정도.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네요.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온도도 그냥 뭐 온도계에서 41도, 2도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뜨거움 정도. 그냥 온수 정도면 돼요. 예. 미지근한 정도도 그렇죠. 상관없다. 네, 본인이 기분 좋은 정도. 예. 그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어떤 분들 수돗물을 다시 끓였다가 소독해서 균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온수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가정에 쓰는 온수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예. 쓰는 정도면 된다. 예.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도 좀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변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변을 부드럽게 하려면 변양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변양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먹어야지 뭐든지.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변이 많이 생긴 음식이 있고 적게 생긴 음식이 있어요. 고기나 뭐 동물성 식품은 대부분 변이 별로 안 생겨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드셔야 이제 변이 많이 생기죠.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변이 이제 원활하게 돼요. 변량을 많이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아무래도 짜고 식물성 식품이 되게 짜고 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플러스해서 섬유 보조제들, 식이섬유 보조제들 같이 드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질경이 씨껍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질경이 나물 먹듯이 이제 먹으면 그게 이제 변이 돼서 나오면서 변이 많이 안정화가 되죠. 치질 예방책도 원인을 해소한 원인 행위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 행위. 네. 그러면 그래도 예방 수칙을 몇 가지 꼽는다면 치질에 걸리지 않으면 또 재발도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네. 재발 예방 대책이라든가 네.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 치핵이 생기는 그 발병 기전 기간을 보면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어떤 예방을 예방 것도 수칙을 수십 년 지킨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배변 습관, 그러니까는 자꾸 막 힘주고 오래 앉고 뭐 그러면 늘어날 확률이 높죠. 고온풍선 자꾸 막 크게 부르고 자주 불고 막 하면 늘어날 확률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좀 안 갖는 게 좋고 또 그런 습관을 또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변 자체가 또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배변은 원활히 그러니까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해서 하여튼 원활한 배변을 유도를 하면 이제 그렇게 장시간 힘줘서 뭐 변 보지 않아도 되죠. 뭐 직업상 오래 앉아서 일하고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직업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거는 그냥 항문 그냥 청결히 하고 가끔 좌욕해주고 하면서 어떤 증상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거로 이제 관리를 해야죠. 네, 오늘은 항문 질환의 대표 선수로 꼽히는 치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질 치료의 모든 것 다 이해하셨는지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이도한 박사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